아이들이 원하던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합격과 학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담스러운 학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AGM 인스티튜드의 리차드 명 대표님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GM 인스티튜드를 운영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우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AGM 인스티튜트는 자녀들이 대학 진학 시 대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재정 보조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는 업체입니다.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그 미국 대학 학비가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이렇게 다들 걱정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한 86,000달러까지 호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 부담스러운 학비만큼이나 이 학자금 재정 보조도 잘 돼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격 조건이 GPA가 4.0 기준에 2.0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2.0 못 맞는 게 더 힘들겠죠. 그러면 대학을 진학 시에 그 가정의 재정 형편에 맞게 가정에서 분담할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정 보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학비가 비싼 8만 달러가 넘는 사립대학이라도 재정 보조를 통해서 때로는 수천 달러만 내도 진학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학비 재정 보조는 언제부터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출하게 되는 수익과 자산이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수입으로 보통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은 제출하는 신청서 날짜를 프로세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녀가 10학년을 올라가기 시작할 때 사전 설계를 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죠. 네, 혹시 대학마다 진행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네, 이게 주립대인 경우에는 주로 연방보조금이나 주정부 보조금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즉 FAFSA만 우리가 제출을 해도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무상보조금이 수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인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CSS 프로파일, 즉 칼리지 스칼러십 서비스 프로파일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자체 내에 또 애플리케이션을 요구하고 또 검증 서류를 통해서 자세히 요구하게 되겠죠. 만약 가계의 형편이 다 똑같다면 재정 보조도 똑같이 받게 되는 건가요? 모든 것이 대학의 역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더 후하게 우리가 줄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재정 보조의 평균치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커다란 편차는 없습니다. 재정 보조 신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재정 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제출하는 입력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정 보조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맞춰서 가정 분담금을 증가시키는 수익과 자산이 있고 증가시키지 않은 수익과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마다 적용하는 재정 보조 공식이 다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포함하는 수익과 자산의 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학생일지라도 대학에 재정 보조 신청을 했을 때 학교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학교가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10케이스 중에 8, 9케이스 정도가 한 연간 3,000불 정도 이상이 잘못 나오는데요. 액수를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점들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사전 설계와 아울러서 대학과 합리적인 어필 방안을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재정 보조가 만약에 잘못 나왔다고 하면 나중에 좀 이렇게 다시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저희들이 늘 강조하는 게 미국에 한 6,000여 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지만 재정 보조 지원을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그 단위에서 해줄 수 있는 대학들이, 즉 어크레디트된 학교들이 대략 2,900여 개 정도가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고려하시는 대학들의 수가 대부분 이제 기억하시는 게 한 30개 미만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자녀들이 미국에서 살아갈 때 미국 방식의 대학, 그리고 미국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그런 대학들을 우리가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정보, 자료, 그리고 효율적인 평가 방식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진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재정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재정 보조 신청을 사실 직접 해보려고 해도
한인 부모들은 영어도 부족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 AGM 인스티튜트는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사전 설계라는 것은 이 재정보조에 적용되는 우리 자신이 먼저 부담을 해야 되는 가정 분담금을 사전에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준비하면 그걸 낮출 수 있을지 그 점을 먼저 설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정보조를 잘 해주는 대학을 선택을 해야겠죠. 예, 재정보조 안 해주는 대학을 선택해서 나중에 더 달라고 해야 재원이 없으면 대학에서 충분한 재정보조 받을 수가 없겠죠. 특히 타주에 있는 주립대를 갈 때가 그렇습니다. 타주에 있는 주립대 갈 때는 등록금도 한 3만 불 정도가 높죠. 왜 그러냐면 주정부에서 학생 한 명당 보조해주는 예산이 그 정도가 된다는 건데 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으니까 부모가 그걸 다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타주에 있는 주립대인 경우에는 요즘에 한 6만 8천, 7만 2천을 호가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 재정 보조를 받는다 그래도 50%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립대학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지타운 같은 데를 예를 들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8만 2천이 넘어가지만 가정에서 분담금을 뺀 차게 돼서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구성비 면에서 무상보조금, 즉 그랜트와 스칼라십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평균 84%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립대학을 주립대보다 더 저렴하게 진학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가장 커다랗게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자녀들의 딜레마가 뭐냐면 부모님의 인컴이 굉장히 약하니까 이런 재정보조에 대한 내부적인 공식이나 진행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립대는 지원할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주위에 있는 저렴한 우리 주립대학만 지원한다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자녀들은 정말 기업인데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하나 이런 사전 설계를 하는 것은 대학을 진학하는 입시 준비만큼 이상으로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직도 학비를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학비 걱정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수입은 굉장히 적은데 자산이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럼 무조건 재정보조를 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수익과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의 수익과 자산,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기준으로 가정 분담금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시점서부터 자산이 적어도 그런 상황을 스페셜 서컴스턴스로 대학에 어필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그런 쪽에 기본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주위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추천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